데이터 분석 결과 횡령죄와 절도죄를 가르는 불법 영득 이사는 매년 사례를 바꿔가며 출제되는 초특급 빈출 쟁점입니다. 여러분이 종중의 회장인데 종중 땅을 판 대금을 종중을 위해 쓸 생각으로 일단 자기 명의의 예금 계좌에 넣어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출제자의 악랄한 함정을 보시죠. 나중에 종중을 위해 쓸 거니까 횡령이 아닐까요? 아니면 자기 계좌에 넣는 순간 유죄일까요? 결론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자기 명의 계좌에 입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불법 영득 의사, 즉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커트로 드러나야 횡령이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보관 방법이 바뀌었을 뿐이라면 무죄입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 나갑니다. 지문에서 개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사실 뒤에 반환을 거부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소비했다는 내용이 없다면 결론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가야 정답입니다. 입금 행위 자체를 곧바로 영득 이사로 단정하는 오답 지문을 가차없이 걸러내십시오. 자, 가장 까다로운 파트 중 하나를 넘으셨습니다. 숨 한번 고르시고 다음 판례로 들어갑니다. 형사소송법의 공판준비 절차는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 미리 패를 까보는 단계로 2023년 기출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묻는 단골 소재였습니다. 검사가 공판준비 절차에서 이 서류들을 증거로 쓰겠습니다라고 제출했는데 정작 본 재판 공판 기일에서는 그 서류들을 다시 언급하지 않은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준비 절차에서 냈으니 당연히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본 재판에서 다시 제출해야 할까요? 정답은 본 재판에서 다시 증거 조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제출된 증거라도 공판기일에 다시 증거조사를 거쳐야만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엄격히 규정합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입니다. 지문에서 공판준비기일에 제출된 증거는 별도의 조사 없이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보이면 100% 오답입니다. 공판기일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들어가야 맞는 지문입니다. 중요한 산을 하나 더 넘었습니다. 이제 수사기관의 강력한 권한인 강제수사와 사생활 보호가 충돌하는 지점을 파헤쳐보죠. 음주운전 수사 중 피의자가 의식이 없을 때 보호자의 동의만 받고 체열을 한 경우에 증거 능력을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피의자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고 옆에 있던 부인이 우리 남편, 피 뽑아도 돼요? 라고 해서 피를 뽑아간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질문을 던집니다. 가족이 동의했으니 영장 없이도 이 혈중 알코올 농도 결과를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신체에 대한 강제 처분은 오직 본인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보호자의 동의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며 긴급한 경우라면 일단 피를 뽑되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 나갑니다. 지문에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영장 없이 체열하였다는 단어가 보일 때 사후 영장 발부라는 절차가 빠져 있다면 결론은 무조건 증거 능력이 없다로 끝맺음해야 합니다. 효도나 가족애로 법치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1초 만에 떠올리십시오. 어느덧 오늘 준비한 분량의 마지막 쟁점입니다. 승부를 결정지을 공범의 자백으로 마무리합니다. 공범인 친구가 그래요. 우리 둘이 같이 훔쳤어요 라고 자백했는데 나는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제자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친구의 자백만으로 나를 유죄로 판결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차없이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공범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보강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친구의 말은 나에게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입니다. 지문에서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서술이 보이면 즉시 틀린 지문으로 분류하십시오. 공범의 입은 남의 입이기에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논리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2023년 기출 데이터의 95% 능선을 넘었습니다. 분위기 환기용 챕터 브릿지 짜 이제 고지가 바로 눈앞입니다. 남들이 포기하고 싶어지는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은 한 발짝 더 합격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텐션을 유지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2023년 기출의 최종 잔여, 쟁점과 함께 2024년 시험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총평으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드릴까요? 형사법의 방대한 데이터를 압축하여 합격의 정수로 치환해 드리는 온라인 1타 지식 큐레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기출 데이터 중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고 실무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중강도와 위법수 집증거의 핵심 함정을 완전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TTS가 읽기 편하도록 짧고 명쾌하게 구성했으니 지금 바로 뇌에 각인시키십시오. 데이터 분석 결과 중강도죄의 기수와 미수 구분은 형법 각 측에서 매년 정답률을 깎아먹는 초특급 빈출 쟁점입니다. 여러분이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가 주인에게 들켜서 물건은 챙기지도 못한 채 도망가려고 주인을 때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출제자의 악랄한 함정을 보시죠. 사람을 때렸으니 강도죄의 기수일까요? 아니면 물건을 못 훔쳤으니 미수일까요? 결론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취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면 폭행을 아무리 심하게 했어도 중강도 미수입니다. 판례는 중강도의 기수와 미수 여부는 폭행이 아니라 절취 행위가 완료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 나갑니다. 지문에서 재물 절취가 미수에 그쳤다는 표현이 보일 때 뒤에 폭행이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중강도 기수이다라고 적혀 있다면 가차없이 틀린 지문으로 걸러내십시오. 절취가 미수면 중강도도 미수라는 공식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가장 까다로운 파트 중 하나를 넘으셨습니다. 숨 한번 고르시고 다음 판례로 들어갑니다. 형사소송법의 위법수 집증거 배제 원칙은 2023년 전원화 위체 판결을 통해 더욱 정교해진 킬러 쟁점입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피의자에게 영장을 보여주지도 않고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스마트폰을 가져간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확실한 범죄 증거가 들어있다면 절차 좀 어겼어도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증거 능력이 0%입니다. 판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그 증거를 바탕으로 얻은 2차 증거까지 모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독수독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입니다. 지문에서 절차 위반이 실질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식의 타협적인 서술이 보이면 100% 오답입니다. 헌법과 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피고인이 동의해도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결론을 확인하십시오. 중요한 산을 하나 더 넘었습니다. 이제 공무원 범죄의 꽃 직무유기죄의 성립 요건을 파헤쳐보죠. 공무원이 일을 좀 게으르게 하거나 실수를 한 경우 무조건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경찰관이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범인을 눈앞에서 놓치거나 조사를 대충한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질문을 던집니다. 단순히 일을 태만히 한 것만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할까요? 결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직무유기는 의도적인 방임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직무수행이 부실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기하여 국가 기능에 위해를 가해야만 죄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 나갑니다. 지문에서 근무 태만, 분주함, 착오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라는 단어가 보이면 결론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끝맺음해야 맞는 지문입니다. 의식적 방기라는 단어가 빠진 유죄 지문은 가차없이 지워버리십시오. 어느덧 2023년 기출 데이터의 퇴장정이 막바지에 타달았습니다. 자, 가장 길고 험난했던 기출의 산맥을 이제 거의 다 넘었습니다. 마지막 한 걸음이 합격의 깃발을 꽂는 순간입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마지막 집중력을 발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리한 이 강력한 공식들만 반복하셔도 시험장에서 정답이 손을 들 것입니다. 저는 2023년 기출의 최종 마무리와 2024년 대비 필승 전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합격의 에너지를 끝까지 유지하십시오. 형사법의 방대한 데이터를 압축하여 합격의 정수로 치환해 드리는 온라인 1타 치식 큐레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기출의 대미를 장식할 몰수와 추징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증언 거부권에 관한 핵심 함정을 완전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실전에서 가장 많이 낚이는 포인트들만 골랐으니 지금 바로 뇌에 각인시키십시오. 데이터 분석 결과 몰수와 추징은 단순 암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판례의 세부 논리를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는 고득점 방지 구간입니다. 여러분이 범죄로 번 돈을 금괴로 바꿔서 보관하다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그 금괴를 다시 현금으로 바꿔서 생활비로 써버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출제자의 악랄한 함정을 보시죠. 물건이 이미 없어졌으니 몰수나 추징을 못할까요? 아니면 그 가액만큼 끝까지 뺏어낼까요? 결론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범죄 수익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형태가 바뀌었더라도 그 가액을 반드시 추징합니다. 판례는 범죄로 얻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몰수하고 이를 소비했거나 다른 물건으로 바꿔서 가지고 있다면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합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 나갑니다. 지문에서 범죄 수익을 소비하여 현존하지 않는 경우 추징할 수 없다는 서술이 보이면 가차없이 틀린 지문으로 걸러내십시오. 물건이 없으면 돈으로라도 뺏는다는 추징의 대원칙을 잊지 마십시오. 자, 가장 까다로운 파트 중 하나를 넘으셨습니다. 숨 한번 고르시고 다음 판례로 들어갑니다. 형사소송법의 증언 거부권은 최근 증인신문 절차의 공정성을 묻는 쟁점으로 아주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섰는데 판사가 당신은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깜빡하고 안 해준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지를 못 받았으니 무조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을까요? 아니면 거짓말했다면 처벌받을까요? 정답은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면 위증을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증언 거부권 고지는 증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이를 생략한 상태에서 행해진 증언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입니다. 지문에서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문구가 보이면 100% 오답입니다. 고지 누락은 처벌 불가라는 공식을 확인하십시오.
중요한 산을 하나 더 넘었습니다. 이제 재산죄의 마지막 지배밭, 작물죄의 성립 범위를 파헤쳐보죠. 내가 친구가 훔친 물건인 줄 모르고 샀는데 사고 나서야 이거 사실 훔친 거야 라는 말을 들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질문을 던집니다. 모르고 샀으니까 작물 취득죄는 아닐 텐데 그 후에 그 물건을 남에게 다시 판 행위는 죄가 될까요? 결론은 작물 보관죄나 처분 행위로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작물인 줄 모르고 점유를 시작했다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이를 계속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별도의 작물죄로 처단하지 않습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 나갑니다. 지문에서 작물인 줄 모르고 취득한 후 작물임을 알게 되어 이를 보관하였다면 작물 보관죄가 성립한다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틀린 지문입니다. 모르고 시작했으면 끝까지 무죄라는 흐름을 1초 만에 떠올리십시오. 어느덧 2023년 기출 데이터의 모든 핵심 쟁점을 정복했습니다. 분위기 환기용 챕터 브릿지 짜 드디어 2023년이라는 거대한 산맥의 정상에 서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변형 문제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리한 이 최종 공식들까지 완벽하게 소화하신다면 형사법 합격은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2024년 최신 기출 경향과 함께 시험 직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파이널 요약으로 이 대장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겠습니다.